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중국의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이거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나서게 되고 하다못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제는 사실은 중국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막 단상위에 올라가서 중국인인데 윤석열은 타도해야 돼요. 막 뭐 이러고 이제 뭐 대놓고 나서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국인에게 주는 그러한 혜택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더라. 너무나도 많이. 이거 너무 과도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 중국인에게 주는 22가지 또는 28가지 특혜라고 이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사에서는 또 이게 가짜 뉴스다. 자기들이 조사해 봤더니 그거 아니더라라고 하는 게 또 막 나와요. 우리나라 언론 방송사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론 방송사들이 팩트 체크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사가 궤변입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 가짜 뉴스야. 왜?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은 외국인에게 주는 거 맞아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정책. 그래서 우리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건 맞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적게는 54%, 많게는 92%까지 나옵니다.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자면은 2023년도에 우리나라 건보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건보료를 가져간 게 약 1조 1000억 원 이상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받아갔는데 그런데 그거 받아간 사람들을 봤더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노동자들, 중국인 근로자 이분들은 약 한 9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뭐 다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9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건보료를 갖다가 혜택을 받은 중국인들은 몇 명이냐? 22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하도 반미가 강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다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 우리가 한미동맹 기반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비용을 분담해서 조금 내잖아요. 뭐 이게 뭐 식수라든지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분담하잖아요. 그게 얼마냐? 연간 약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으로 한 이 건보료 나간 것만 하더라도 1조 1천억 원이 육박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번 이슈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회에서요,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이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니까 중국인한테 가가지고 막 호소하면서 여러분들 도와준 게 누구냐 나다 뭐 이러면서 나오질 않나. 그리고 뭐 중국인들한테 대사 우리나라 그 주한 중국 대사는 이 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부국장 정도 급에 불과해요. 사실은요. 국장급이라고 하는데 국장급 아닙니다. 부국장급 참사관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실 이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수. 그런데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뭐 90도로 막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른바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 동포분들입니다. 중국 동포분들이 이 특정 이 후보한테 지지를 표명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은 이걸 갖다가 중국인들에 대한 또 이것들을 갖다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벌써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외국에 굉장히 강해요. 외국에 미국이나 특히 이제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강한데요. 이거 이제 무슨 맥락에서 전개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다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적게는 한 500표 또는 많게 해봐야 2,000표 정도, 또 많아야 한 10,000표 정도, 이 정도입니다. 선거에서 당락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적게는 500명에서 한 몇천 명 정도만 특정 후보로 갖다 딱 밀어주면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후보가 정치인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를 이용합니다, 이 중국이. 그래서 호주라든지 캐나다에서 쓴 이 정치 개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주소지를 갖다가 다 옮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들이 있죠. 중국인들이 주소지를 쭉 옮겨요.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선거 때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당선시키고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캐나다 선거와 호주 선거에 개입해서 중국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7년 전, 6년 전 정도 그 이전 정권 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대유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여기 나오는 그 쭉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새해라든지 그 명절만 되면은 바로 중국인들한테 곱게 한복 차려입고 가서 저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 중국에 대한 배려다. 배려를 갖다가 그냥 경쟁적으로 합니다. 경쟁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워낙에 중국을 좋아하시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제기했더니 아니 한중 우호 관계를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좀 이게 그 모난 얘기를 하느냐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중 우호 관계가 있다면요. 만약에 이게 그런 논리라면 우리와 우방국 미국 동맹이잖아요. 미국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인사한 적 있나요? 우리의 우방국들한테 이게 인사한 적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와서 서로 그냥 그 얼굴 도장 찍듯이 하는 거에 배경에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냥 의문이에요. 혹시 이 맥락 알아? 누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정치인으로 뽑는 건지 이거 맥락 알고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들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그 댓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른바 청원 사이트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청원 사이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거는 제가 그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사실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어느 날 이게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중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목을 뭐라고 하느냐? 중국인 여러분, 애당합시다, 애족합시다, 애국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애당, 공산당, 그다음에 애족, 중화민족,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애당, 애족, 애국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지 해가지고 이제 중국 분들이 여기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애당, 애족, 애국 차원에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찍어준 이 내용을 여기다가 마구마구 찍어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소통 사이트. 이거를 갖다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일반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친절하게 이거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고 가입 되게 쉽다. 가입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국민청원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찍어준 이 내용을 갖다가 마구마구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좋은 마음으로 한중 우호를 위해서 또는 한국 것도 우리가 좀 저거 해야지. 애국하자. 애당하자. 이 차원에서 그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냥 대거 우리 여기 들어오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하나의 예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청원 사이트 또는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읍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갖다가 운영을 합니다. 각 정부기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많은 이 청원이라든지 요청사항이라든지 그런 난이 있어요. 거기에 무수히 들어와 있습니다. 무수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론이라든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냐,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SNS,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위챗, 인스타그램 여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여론을 갖다가 쫙 조작을 하고 가짜 뉴스 전파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시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 주소 좌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좌표 찍어주면 자 여기 들어가서 이거 갖다가 집중적으로 올리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는요, 중국의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북경대학입니다. 빼이다입니다. 빼이다. 중국 발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문대학이 지금 시진핑이 나왔다라고 나온 바로 칭화입니다. 그래서 청화대학입니다. 청화. 그래서 중국인들은 청화. 이게 칭화,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청화, 중화할 때 화가 아니라 청와.
그래서 파란 지붕이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할 때 자기네처럼 익숙한 칭화인 줄 알고 우리나라 청화를 갖다가 칭화로 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네요.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 여론 조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맘카페, 그러니까 맘카페가 지역의 30대, 40대 여성분들을 갖다 그냥 꽉 붙잡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을 잡으면 그 자녀 교육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맘카페가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맘카페를 갖다가 여론 조작의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국에 무수히 많은 맘카페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동일한 내용이 그냥 마구마구 복사돼가지고 전국의 맘카페에 다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는 어머니들 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듯하고 또는 그것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여론을 갖다가 조작하는 뭐 이러한 것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한테 지금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한한령이 들어오고 뭐 사드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 송 의원이 중국에 가가지고 한한령 좀 풀어달라 그래서 방중을 했는데 그때 여기 쌍따옴표입니다. 쌍따옴표 얘기한 걸 그대로 적어간 겁니다. 니들이 사드 배치를 갖다가 철회를 하면 정권 교체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정권을 교체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지? 예, 지금 말씀드린 무수한 사례 있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캐나다, 호주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과연 캐나다와 호주의 이 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캐나다와 호주의 주권자들이 뽑는 거야? 아니면 사실상 중국이 뽑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이 정도로 이게 영향력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한국에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뽑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사실 우리가 뽑는 거야? 아니면 중국이 뽑는 거야? 아니면 북한이 뽑는 거야? 북한을 잘 아시는 분은 북한의 그 내부에서는 야, 한국의 정치는 우리가 결정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리 한국 정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또 우리 한국 정치를 결정하는 건 아닌가.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중국의 무제한 전쟁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주의 재용도화. 민주주의 재용도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를 연구한 중국인 학자가 쓴 겁니다. 중국인 학자가 이름을 붙인 건데 민주주의 재용도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민주주의? 그래, 니들 민주주의 해. 자유민주주의 해. 자유민주주의 해. 만약에 니들 민주주의 하지 마. 중국이 만약에 이러면은 크게 반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 해. 우리 그거 안 건드려. 우리 내정 간섭 안 해. 그런데 여기에서 그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해서, 허점을 이용해서 그 민주주의를 갖다가 용도를 싹 바꾸면 됩니다. 용도만 바꾸면 됩니다. 용도. 무엇을 위해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 친중 정치인 또는 중국의 친구. 또는 그 나라,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친중 매국노가 정권 장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네들한테 실질적으로 넘어온 겁니다. 싸울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중국에서는 이거 중국 공산당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손자의 후손 아니냐? 손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으뜸이야. 바로 우리가 중국이지. 뭐 이러면서 이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우리나라 주류 언론, 방송 이런 데서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야. 그거 너무나도 그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야. 뭐 좀 조작은 좀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무슨 우리 여론을 갖다가 누가 조작하고 중국이 그렇게 많지 않아.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그 학자들이 실증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실증 분석. 이거는 이제 그 가천대 윤민호 교수가 실증 분석한 겁니다. 중국이 우리의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이걸 갖다 증명을 한 겁니다.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더 나아가서 여론 조작하는 거를 넘어가서요. 우리의 그 인지 자체를 갖다가 이제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인식하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런 다음에 정보를 얻고 우리가 해석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지금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뭐냐 하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인데요. 이들이 바로 그 인지,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인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싹 바꿔놓아서 통제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인지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공식 용어로는 그 제뇌전입니다. 제뇌전입니다. 제뇌전. 통제한다. 뇌를 통제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전법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민해방군의 여러 가지 학술 논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뭐 군사과학, 그다음에 뭐 중국 전략 뭐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학술지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거기에 매호에 반드시 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뇌전 논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지전. 그래서 사람들의 인지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그 뇌과학 또는 인지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뇌전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수준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최정상급.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 벌써 몇 년을 해왔냐? 100년을 해왔어요. 사람들 그 세뇌시키고 인지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고 해서 우리 바꾸는 거를 이 공작을 100년 이상 해왔습니다. 공산당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어떻게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라는 일반인들의 이 인지를 바꾸느냐라고 하는 논문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최신호입니다. 최신호. 자기들이 해봤더니 근데 그 케이스가 논문을 읽어봤더니 이거 얘네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 건데 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한국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 논문에.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사람들의 인지를 조작할 때 고급 정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라는 게요. 아무리 그 머리 좋고 그러한 지식인들 있잖아요.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지식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봤더니 다 검증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뭐냐 하면 자극적인 거를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극적인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거부를 한답니다. 거부를 하는데 그 자극적인 게 우리 뇌 구조에서는 그 자극적이 굉장히 강렬하대요. 그리고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인지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극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바꾼답니다. 그게 이제 거기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죠.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굉장히 노골적인 거. 왜냐 정치인의 섹스 스캔들.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치인이 무슨 뭐 미신을 믿었다. 뭐 무당을 불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랍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할 때 그 사람은 뭐 도덕적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정책을 잘못했어. 무슨 이런 합리적인 거는 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그렇게 자극적인 거. 저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대. 그 불륜이 그 뭐 어느 연예인이래. 뭐 이런 거. 또 근데 그 장소에 무슨 뭐 누구 무당이 와 있었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갖다가 딱 하잖아요. 굉장히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성이 있는 사람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인지를 스스로 조작을 하더라. 스스로. 그러면서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왜곡되게 보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 어떻게 하느냐가 보여주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작년 말에 이들이 지금 계속 우리의 인지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방법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그래서 깊숙한 거, 정보 깊숙한 데 들어가서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보라는 모든 걸 갖다 싹 바꿔놓은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옛날에 그 잘했던 그 중국 하면 떠올랐던 단어가 옛날에 짝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짝퉁 웹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아일보 그러면은요, 동아일보 이게 신문 사이트 있으면은 동아일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하나만 바꿔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글자체라든지 뭐 이거 도안이라든지 똑같아요. 또 그 주소 있잖아요. 동아닷컴인데 뭐 동아.co.kr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들어가면 이거 동아일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뉴스를 갖다가 가짜 뉴스, 거짓 정보 이런 걸로 그냥 쫙 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서 봤을 때 이거 여기서 나온 거네, 중국일보에서 나온 거네,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네,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에 대한 반대 또는 그 사실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을 하는 이게 작년 말에 무려 436개가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이버 안보센터에서 이거 갖다가 발견해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한국의 여론을 갖다가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책 표지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게 중국 공산당을 뭐라고 그러느냐? 페리 링크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저기 천장에 아름답고 화려한 샹들리에
따리를 딱 틀고 있는 아나콘다와 같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우리나라에 뭐 여론 조작하고 여러 가지 개입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잖아요. 이런 중국 공산당이 우리는 내정 간섭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는 못 하게 되고, 중국이 만약에 안 좋아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뭐 이렇게 하게 되는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샹들리에의 다리를 딱 들고 아래를 갖다가 쫙 째려보고 있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아나콘다와 같더라. 이게 중국 공산당의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아나콘다 인 더 샹들리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이게 두 번째 이거는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다 감시하고,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 국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 뚫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뚫려 있습니다. 뭐로 뚫려 있냐면은요, 중국 제품이요. 화웨이와 같은 전자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일반 전자기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 그 LG하고 삼성이 최고 기술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거 만들다가 기술 다 털렸어요. 기술 다 털려가지고 이제는 LG 삼성은 그 사업 줄이고 있고 중국이 값싸게 기술 다 훔쳐가지고 그거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뭐 테무, 알리바바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해가지고 그냥 뭐 대거 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정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가 있어요. 다 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순수 민간 기업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끼워놓은 스파이칩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품뿐만 아닙니다.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여기 CCTV라든지 무슨 청소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혀 이게 의심 안 하는 그런 전자제품.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갖다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 예,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중국에서는요, 현재 중국에서 아주 번창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일자리 잡기도 힘든데 여기서 번창하는 사람들이 막 창업하고 하는 사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의 사생활 훔쳐보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남의 사생활 훔쳐보기 홈페이지 운영. 거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미국, 뭐 캐나다, 유럽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다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생중계하듯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 뭐 편하게 옷 입고 있고 때로는 벗기도 하고 뭐 어쩌다가 뭐 기분 좋으면 뭐 춤도 추고 뭐 이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 아주 그냥 대박 치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중국의 민간인들이요. 중국 정부의 어떤 그걸 갖다가 또 이게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그 정보를 갖다 빼낸 거예요. 빼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중국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의 그 정보부서인 국가안전부, 이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북경에서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이거 가지고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들어와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바로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 정도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몰라요. 첫 번째 다 아는 건 뭐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나라야. 이거 웬만하면 중학교 이상이면 다 압니다. 뭐 모택동이 어떻고 이 정도는 다 들어봤어요.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모릅니다. 뭘 모르느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전문가들까지도, 학자들까지도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 그런데 공산당의 이 전체에 통제되고 있고 장악되어 있고 동원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국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이게 매수도 하고 중국인들 들어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되죠. 민간인을 동원해야 됩니다. 민간인. 그리고 민간 회사, 이른바 중국의 민간 회사라는 데에 그 스파이칩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른바 그 중국의 민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식 전쟁의 군인으로 동원하는 이런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느냐?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위대한 중화 민족이 중국몽을 이끌 체제, 중국몽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당, 정, 군, 민, 학이 동, 서, 남, 북, 중으로 총동원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구축해야 되고 구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 공산당의 통치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엄청나게 기관 많잖아요. 그리고 군대,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닙니다. 당의 무력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민간인, 민간기업 다 포함됩니다. 민간 조직들, 민간 기관들, 뭐 이른바 종교단체, 사회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문가. 그러니까 사회 전역을 총동원해서 동서남북으로 전방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서남북 전방위 가지고 부족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동서남북 중입니다. 360도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360도로 동원해서 360도로 공격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